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최대 80만 원까지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김민재 선수의 사우디행이 조금씩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요. 알 나스르가 김민재를 위한 영입 제안을 하고 있다. 어떤 거냐면 산티 아우나 기자가 보도를 한 거예요. 산티 아우나 기자는 기본적으로 공신력이 높은 기자죠. 산티 아우나 기자가 보도를 한 건데 김민재가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알 나스르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알 나스르가 지금 현재 김민재 측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산티 아우나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김민재 쪽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뭐 이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알 나스르가 김민재의 에이전트를 좀 만나는 그런 거였겠죠? 근데 어쨌든 김민재 쪽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이적 시장이 열리자마자 김민재는 관심을 많이 받는 선수다. 특히나 파리 생제르맹의 캄포스 단장이 김민재 에이전트를 만날 때 그때 이제 루머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공신력이 높은 매체였죠. 르키프가 그리고 로익 탄지 기자가 파리 생제르맹의 가장 공신력이 높은 기자가 파리 생제르맹의 최우선 플랜은 아니지만 김민재가 현재 루이스 캄포스 단장이 원하는 선수다. 실제로 루이스 캄포스 단장이 김민재 에이전트를 만났다. 공신력이 되게 높은 기사였고요. 그런 루머뿐만 아니라 AC 밀란의 레앙을 뮌헨이 데려올 때 김민재를 끼워 넣어서 제안할 수도 있다 라는 루머도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좀 공신력이 낮은 루머이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아주 많은 루머가 나오고 있는 김민재인데 현재 알 나스르는 바이에른 뮌헨이 조나단 탈을 영입한 시기 그리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데려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바이에른 뮌헨과 2028년까지 김민재는 계약이 되어 있는데 김민재의 영입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고 김민재와 그의 측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알나스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유럽 축구 스타들을 영입한 알나스르는 김민재를 통해서 수비 라인의 강화를 꾀합니다. 알나스르에서 뛰는 선수가 누구냐? 호날두 그리고 존 듀란. 특히나 이 듀란이 이적할 때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아스톤 빌라에서 굉장히 듀란이 잘하고 있었고 듀란이 빅클럽 이적설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듀란이 갑자기 알나스르로 가버렸어요. 그 이제 뭐 충격적인 이제 이적도 있었고 여기에 마네, 브로조비치, 오타비우 그리고 라포르테, 시마칸 이렇게 유럽에서도 잘 뛰던 선수들이 알나스르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저 명단에 김민재를 추가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산티아우나 기자가 현재 알아본 결과 김민재 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에 완전히 닫혀있는 상태가 아니다.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제 김민재 쪽에서는 뭐 스포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이 새로운 도전,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전을 환영할 것입니다. 물론 현재 며칠 안에 협상이 합의가 될지 아니면 이제 뭐 이적으로 이어질지 이런 것은 미지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실한 건 알나스르가 김민재를 원한다. 이것만 지금 확실한 소식이고 나머지 김민재가 이제 갈지 안 갈지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이적 제안을 수락할지 이거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이에른 뮌헨 소식에 공신력이 높은 플래텐버그 기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알아본 결과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매각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실제로 많은 팀들의 관심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사우디아라비아 알나스르도 있지만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더해서 아까 AC 밀란 얘기도 나오고 여러 팀들이 김민재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적절한 제안이 온다면 그렇다면 김민재를 내보낼 의향이 있다. 그리고 김민재가 나간다면 센터백에 다시 투자를 할 것이다. 저 얘기를 했어요. 저 얘기가 이번에만 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에른 뮌헨이 그냥 무작정 김민재를 판다 이게 아니라 적절한 이적료, 적절한 제안 이거예요. 이 적절한 제안은 김민재가 영입될 때의 금액 800억 그 정도 선의 제안이 와야 된다. 이적료를 회수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건 중동 언론에서는 알나스르가 김민재 영입을 노리는데 알나스르가 지금 제안할 금액이 4천만 유로다. 4천만 유로면 하나로 630억 가량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바이에른 뮌헨이 적당한 제안으로 얘기를 했던 그 금액과 얼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 온다면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도 바이에른 뮌헨의 구단 경영진은 이런 적절한 제안을 받았을 때 김민재 방출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뮌헨 입장에서는 이적료만 회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제안이 왔을 때 구단은 오케이. 그러면 선수한테 갈래 남을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알 나스르가 돈이 많은 클럽이니까 김민재 선수의 이적료 적절한 제안 그 제안에 맞춰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알 나스르 이야기가 진지하게 나오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이거는 뭐 선수의 선택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설이 날 때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적하는 이제 전성기에 있는 선수들이 늘 있었잖아요. 뭐 최근에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듀란도 있었고 뭐 미트로비치 같은 선수들도 있었고 후백 네베스 이런 선수들이 빅클럽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로 선택을 하는 그런 사례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역시나 김민재 선수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아쉬운 건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를 적극적으로 지킨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적절한 제안이 오면 팔겠다 이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뮌헨 자체가 그게 이제 아무래도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김민재가 아킬레스건 문제가 있고 그리고 김민재가 몸 상태가 어쨌든 계속 이제 지난 시즌에 너무 할 정도로 부상을 당했는데 6개월 넘게 경기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몸 상태가 좀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때 선수를 판매하는 이제 방향으로 간다라는 게 이제 필요할 때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부상을 참으면서 심지어 부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뛰다 보니까 낭종까지 생겼는데 이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부상이 길어지고 몸 상태가 100%가 아닐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서자마자 내보내는 흐름으로 간다. 요런 게 좀 이제 아쉬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적료를 남기려면 그러니까 여러 선수가 지금 이적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고레츠카라던가 그나브리라던가 코망이라던가 여러 선수를 바이에른 뮌헨이 이적 시장에 실제로 판매하고 싶어한다.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 중에서 가장 이적료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 그건 또 김민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에른 뮌헨도 비르치를 놓치긴 했지만 비르치 말고 측면 공격수 자리에 빅영입을 하나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이선 라인에 구멍이 딱 한 군데예요. 올리세, 무시알라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해리 케인까지도 좋아요. 근데 여기가 문제죠. 여기가 그나브리, 코망, 사네가 있는 곳 여기가 문제잖아요. 이제 사네는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그나브리와 코망만 남았는데 어쨌든 이 자리에 빅영입을 하나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적료를 우리가 쓰려면 어느 정도 돈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김민재 선수를 판매해서 그 이적료를 보탠다 이런 관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를 내보내면 그 돈을 새롭게 재투자한다는 게 플라텐버그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 돈을 그냥 바이에른 뮌헨이 남겨먹는다 이게 아니라 팔면 그 돈으로 다른 선수를 산다예요. 물론 센터백도 당연히 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김민재가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판매를 하려는 의도는 어쨌든 알겠다. 왜 판매를 하려는지. 요나단 타라는 어쨌든 주전급 수비수가 왔고 주전급 수비수가 왔으니까 이적료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원은 김민재고 근데 우리가 영입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김민재를 판매해서 이적료를 만들자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다음 시즌에 사실 김민재 선수가 남으면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경쟁을 어쨌든 해야 돼요. 우파메카노, 김민재 여기에 요나단 타인데 아마 요나단 타가 고정으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우파메카노와 김민재는 비슷한 유형이고요. 요나단 타는 다른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요나단 타도 스피드도 있고 몸싸움도 좋고 하지만 이 선수는 우파메카노나 김민재처럼 달려나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뒤에서 조율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레버쿠젠에서도 포백을 쓰든 3백을 쓰든 어쨌든 포백을 할 때도 3백으로 변화하면서 3백의 가운데에서 뛰었거든요. 요나탄 타가.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타가 콤파니 감독의 전술에 들어오면 타를 3백처럼 쓸 겁니다. 지난 시즌에 김민재 선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알폰소 데이비스가 그냥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3백을 만들어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알폰소가 올라가면 앞쪽에 있는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3백 만들죠. 그러면 오른쪽 풀백이 올라가는 이런 전술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타가 3백의 가운데
김민재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 3백의 가운데서 뛰었으니까 요 자리인 거거든요. 근데 요 자리에 김민재 선수는 조율하는 유형보다 튀어나가는 유형이니까 타를 이 공간에 배치를 시켜서 타가 우파메카노 왼쪽에 있는 파블로비치 올라갈 때 뒤에서 조율을 맡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김민재 선수가 이번 시즌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 남아서 주전 경쟁을 한다면 물론 타와도 경쟁을 하겠지만 우파메카노와 경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파메카노가 실제로 부상을 좀 자주 당하는 선수다 보니까 우파메카노가 못 나오는 경우에 당연히 김민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요나단 타와 김민재, 요나탄 타와 우파메카노,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지난 시즌에 우파메카노 김민재가 분데스리가 최소 실점 라인이기 때문에 김민재 우파메카노를 써도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다음 시즌에는 더 강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이게 또 이 정도 경쟁은 바이에른 뮌헨 정도 되는 빅클럽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경쟁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즌이 너무 할 정도로 수비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수비수가 김민재, 우파메카노, 다이어, 스타니시치, 이토 히로키 센터백이 5명이었어요 원래는. 물론 이토 히로키랑 스타니시치는 측면에서 뛸 수 있지만, 근데 이토 히로키랑 스타니시치 모두 부상, 다이어는 느려서 전반기에 안 썼죠 아예. 사실은 후반기에만 썼잖아요 다이어를. 그래서 수비수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뛰었어요 김민재 선수가. 근데 지지난 시즌만 생각해보면 더리우트, 김민재, 우파메카노, 다이어, 전반기에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후반기에는 다이어와 더리우트가 주전이 바뀌었죠. 그때는 전반기는 김민재, 우파메카노가 주전, 후반기에는 더리우트와 다이어가 주전이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경쟁은 늘 있었다 B클럽에서. 그러면 이제 김민재 선수도 우파메카노 타 김민재, 여기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남아서 경쟁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남지 않고 떠난다면 떠나서 또 새로운 뭐 구단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김민재 선수를 여러 가지 루머에 이제 엮여 있는데, 김민재 선수가 어디에 갈지, 어떤 구단에서 김민재를 또 영입을 할지, 그리고 어쨌든 김민재 선수는 연봉을 또 많이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민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구단이 또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어쨌든 그런 주급에 대한 것도 맞춰줄 수 있는 구단이니까 진지하게 김민재를 노리는 그런 과정이 나온 거고, 사우디도 당연히 김민재의 주급을 맞춰줄 수 있는, 맞춰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또 김민재를 노리는 거고, 그런 걸 생각하면 어쨌든 김민재 선수를 또 감당할 수 있는 구단도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마 김민재 선수가 인기는 많겠지만 김민재 선수가 어디를 향해 떠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적 시장 내내 아마 계속 나올 예정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를 무조건 판다 이게 아닌 게, 이번 클럽 월드컵 명단에 김민재 선수가 포함이 됐잖아요. 근데 애초에 완전히 판매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 선수는 클럽 월드컵에 가는 팀들을 보면요 포함을 안 시킵니다. 이거는 이적하라는 소리죠. 물론 김민재 선수는 부상이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지난 시즌에도 토트넘이 그 투어랑 프리시즌 올 때 이적시킬 선수들은 따로 그냥 분류를 해서 뛰게 했거든요. 훈련하게 하고. 이번에도 맨시티가 클럽 월드컵 갈 때 그릴리시를 놔두고 가요. 이적하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김민재 선수는 기본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분명히 이 선수가 부상도 있는데 데려가거든요. 기본적으로 스쿼드에 있는 선수라는 거죠. 김민재의 부상을 계속 관리를 하면서 김민재의 몸 상태를 바로바로 감독과 스태프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또 뮌헨 입장에서도 그냥 싼 가격에는 팔 생각은 없다. 그래서 김민재가 남을 가능성도 지금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이번 시즌에 김민재 선수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불확실하다. 일단 이게 점점 더 김민재 선수가 어디를 갈지 이런 것들이 이적 시장을 보면서 따라가야 될 것 같다.